새해 첫날 조람맘다니 신임 뉴욕시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세입자 보호와 교통 개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정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2026년 병원년, 미국 건국 250주년과 올림픽과 월드컵, 달 탐사 재도전 등 굵직한 국가적 일정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종료와 백신 접종률 하락, 독감 변이 확산이 겹치며 미국 보건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김동민 고문 변호사가 문영훈 이사를 상대로 개인 자격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새해 첫날 브롱스에서 우버 운전자가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경미한 접촉사고 이후 벌어진 다툼이 총격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헬მს버러스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მს버러스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새해 첫날 조람맘다니 뉴욕시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영하의 강추에도 수만 명의 시민들이 시청 인근에 모여 새 시장의 출범을 지켜봤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세입자 보호와 교통 개편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첫 인선과 행정명령을 통해 본격적인 시정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해 첫날 뉴욕시청 옆 브로드웨이 일대 체감온도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에도 시민들의 발길은 이어졌습니다. 뉴욕시청에서 브로드웨이를 따라 7블록에 걸쳐 마련된 취임 블록 파티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제112대 뉴욕시장 조람맘다니의 취임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공식 취임식은 시청 앞에서 열렸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연방 하원의원이 개회사를 맡았습니다. 취임 선서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주재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조부가 사용하던 쿠란에 손을 얹고 선서했습니다. 뉴욕시장 취임식에서 성경이 아닌 쿠란이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주재한 선서는 상징적인 행사였으며 맘다니 시장은 이에 앞서 자정 0시 1분 현재 폐쇄된 옛 뉴욕시청 옆 계단에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주재로 비공개 취임 선서를 하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취임사에서 맘다니 시장은 의견이 다르더라도 나는 여러분 모두의 시장이라며 여러분을 보호하고 함께 기뻐하고 애도하며 단 1초도 시민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급진적으로 보일까 두려워 원칙을 버리지는 않겠다며 민주사회주의자로서 대담한 시정을 예고했습니다. 취임 직후 맘다니 시장은 곧바로 정책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세입자 권익 보호를 전담하는 시장실 산하 세입자 보호국을 부활시키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2개의 태스크포스를 신설하는 등 주거 위기 대응 행정명령 3건에 서명했습니다. 또 전임 시장 에릭 아담스가 2024년 9월 기소된 이후 발령한 모든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조치도 단행했습니다. 다만 전임 행정부가 만든 반유대주의 대응 전담 조직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자정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 교통국 수장으로 마이크 플린을 지명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그가 우리 행정부에 합류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고 플린 신임 국장은 뉴욕시 교통국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직자들이 있다. 우리는 크게 생각하고 크게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스 이용자 단체 라이더스 얼라이언스는 플린 국장 임명을 환영했고 시민들 사이에서 빠르고 안정적인 버스를 원한다는 기대와 실제 변화가 가능할지 지켜보겠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편 맘다니 시장의 출범을 두고 보수 진영과 일부 재계에서는 급진적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취임식 현장 인근에서는 소규모 반대 시위와 소음도 이어졌습니다. 34살 뉴욕 역사상 최연소 시장, 생활비 부담 완화를 전면에 내세운 맘다니 시장이 주거와 교통 개혁을 실제 변화로 이어갈 수 있을지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2026년은 미국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미국 건국 250주년을 비롯해 동계올림픽과 월드컵 그리고 인류의 달 탐사 재도전까지 새해에는 정치, 외교,
과학, 스포츠 전반에서 굵직한 행사들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6년은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상징성과 변곡점이 동시에 맞물릴 해가 될 전망입니다. 먼저 2월 6일부터 22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 담페초에서 세계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이후 3월 6일부터 14일까지는 이탈리아 같은 지역에서 패럴림픽이 이어집니다. 우주 분야에서도 역사적인 순간이 예고되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오는 2월에서 4월 사이 아르테미스 2호 발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첫 유인 비행으로 우주 비행사 4명이 약 10일 동안 달 궤도를 도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인류가 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유인 비행으로는 아폴로 계획 이후 50여 년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행정명령을 통해 2028년까지 달 착륙을 목표로 삼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달 탐사가 미국의 우주 리더십과 경제,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의 성공 여부는 향후 달 남극 착륙을 목표로 한 아르테미스 3호 임무의 중요한 관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세계 최대 스포츠 이벤트 가운데 하나인 피파 월드컵이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공동 개최하며 참가국도 역대 최대인 48개국으로 확대됩니다. 미국에서는 애틀란타와 뉴욕, 뉴저지, 로스앤젤레스 등 11개 도시가 개최지로 선정됐으며 캐나다와 멕시코 주요 도시들 역시 대회를 나눠 치릅니다. 한편 2026년은 미국 건국 25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서 채택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연중 전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독립기념일 당일에는 군 비행시험과 대통령 연설, 대규모 불꽃놀이가 예정돼 있으며 전국 단위 체육 행사와 기념 퍼레이드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달 내로 워싱턴 DC에 개선문 형태의 상징물 건립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2026년 중간선거가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 연방 하원 다수당과 상원 구도, 주요 주지사 선거와 대도시 시장 선거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새해 내내 정치적 긴장감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하원에서는 소수 의석차로 여야가 맞서고 있어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이 미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되새기는 동시에 미래의 향방을 결정짓는 해가 될 것이라며 국내외 정치, 외교, 과학, 문화 전반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미국의 보건 시스템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보험료 보조금 종료로 수백만 명의 의료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학생 백신 접종률 하락과 독감 변이 확산까지 겹치면서 공중보건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보건 정책 혼란은 새해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법 이른바 오바마 케어에 따른 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새해부터 급격히 오른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번 보조금 종료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극심한 정치적 대립 속에서 보조금 연장이나 대체 입법에 실패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민주당은 보조금을 3년 동안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고 공화당이 제안한 건강저축계좌 확대나 현금성 지원 방안 역시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일은 새해 들어 의회에서 오바마 케어 보조금 문제를 둘러싼 경론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올해 오바마 케어를 통해 가입한 건강보험의 보험료가 평균 26%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간 보험료 부담은 평균 $1,016가 증가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최대 730만 명이 보험 갱신을 포기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미 전역 공중보건 환경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가 과거처럼 백신 접종을 강력히 요구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예방 접종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백신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접종 의무화에 대한 반발이 커진 것이 백신 접종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단 면역 기준인 홍역 백신의 경우 접종률 95%를 충족한 카운티의 비율은 팬데믹 이전 50%에서 현재 28%로 크게 줄었습니다. 과거 미국은 모든 주에서 학교 입학 시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 사유 등 예외 조항이 확대되며 규정이 완화됐고 코로나19 이후 공화당 강세 지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 반대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으면서 백신 접종 규제가 추가로 완화 또는 폐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홍역과 백일해 등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올해 미 전역에서 발생한 홍역 확진자는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독감 유행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CDC는 지난해 9월부터 확산한 독감이 오는 3월이나 4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독감 바이러스의 변이가 지목됐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유행하는 독감의 주된 변이는 인플루엔자 A형 가운데 H3N2 계열로 고령층에서 입원이나 사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DC는 지난해 9월 이후 현재까지 최소 750만 명이 독감에 감염됐고 3,100명이 숨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성인의 약 40%가 독감 백신을 맞았고 어린이 접종률은 이보다 더 낮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사각지대 확대와 백신 접종률 하락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의료 접근성과 공중보건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정치권의 조속한 합의와 보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뉴한인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김동민 고문 변호사가 문영훈 이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회 측은 이번 소송이 개인 자격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한인회 차원의 별도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회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동민 고문 변호사 겸 이사는 지난 30일 저녁 8시쯤 뉴욕주 법원에 문영훈 이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이번 소송이 김동민 변호사가 개인 자격으로 진행한 사안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동민 변호사는 39대 뉴욕 한인회 출범 이후 고문 변호사로 활동해왔으며 한인회로부터 어떠한 보수나 대가도 받지 않는 무보수 봉사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문영훈 이사가 지난주 한인 언론사들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전달했고 이어 지난 29일 뉴욕의 한인 신문사와 방송사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기자회견 내용이 뉴욕과 뉴저지는 물론 온라인을 통해 미 전역에 보도되면서 변호사로서의 명성과 자신이 운영하는 법률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며 이를 소송을 제기한 배경으로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요일인 2일 소송장이 공개돼 일반 열람이 가능해질 예정이며 뉴욕 한인회는 해당 소송장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해 한인 언론에 알리고 추후 한인사회에도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는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해 허위 정보와 잘못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인회와 한인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데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인회 차원의 추가 명예훼손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2026년 새해 첫날 뉴욕시 브롱스에서 우ber 운전사가 총에 맞아 숨지는 새해 첫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경찰은 경미한 교통사고 이후 벌어진 다툼이 총격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신영주 기자입니다. 새해 첫날 오전 뉴욕시 브롱스에서 새해 첫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오전 브롱스 마운트호프 지역 모리스 애비뉴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 소속 운전기사인 55살 이사 아이작이 자신의 차량 안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으며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숨진 운전자 아이작은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로 파란색 도요타 RAV4 차량 안에서 총에 맞아 쓰러진 상태로 오전 7시경에 발견됐습니다. 당시 소방대원들은 인근 차량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해당 차량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사건 발생 시각은 오전 6시 30분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택시 운전자 연맹에 따르면 아이작은 사건 직전 지인과 통화하며 이제 모스크에 들어간다고 말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연맹 측은 아이작이 12시간에 달하는 우버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공개된 감시 카메라 영상에는 어둡고 눈이 내리는 새벽 시간대 아이작이 차량을 후진하던 중 한 남성이 운전석 창문으로 다가와 창문을 세게 두드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후 우버 차량이 급히 출발하자 두 남성이 우버 차량을 뒤쫓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숨진 아이작이 경미한 접촉사고를 겪은 뒤 다른 운전자들과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갈등이 격화돼 총격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맹 측 설명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아이작을 차량에서 끌어내리려 했지만 아이작이 거부하자 차량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창문을 통해 총을 쐈고 총탄 2발이 머리에 맞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소식이 전해진 다음 아이작의 가족과 동료 운전자들은 이날 오후 뉴욕주 택시 운전자 연맹 본부에 모여 깊은 충격과 슬픔에 잠겨 숨진 아이작을 애도했습니다. 4명의 자녀를 둔 아이작은 약 5년 전부터 우버 운전을 시작했으며 과거 보유하던 택시 메달리온을 처분해 주택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택시 리무진 위원회에 등록된 차량을 운전하는 택시 리버리 운전자 연맹은 이번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10,000의 현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들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로 주변 CCTV 분석과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새해 첫날 새벽 뉴욕 브롱스의 한 지하철역에서 70대 남성이 진입하던 열차 쪽으로 밀쳐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1일 새벽 3시 30분쯤 브롱스 그랜드 콘코스에 위치한 161번가 양키 스테디움 지하철역에서 일어났습니다. 72살 피해자는 남행 4번 열차를 기다리던 중 열차가 역으로 들어오는 순간 가해자에 의해 열차 쪽으로 밀쳐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열차에 부딪힌 뒤 다시 승강장으로 튕겨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머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현장에서 브루클린 거주자 29살 안톤 알레신을 체포했습니다. 알레신은 살인 및 수하폭행, 위험행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별다른 다툼 없이 발생한 이른바 묻지마 공격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새해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해외로 송금할 때 일부 방식에 대해 1%의 연방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통과된 연방법에 따른 것으로 현금 기반 해외 송금이 주요 과세 대상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현금과 머니오더, 캐시어스 체크 등 실물 결제 수단을 이용해 해외로 자금을 보낼 경우 송금액의 1%가 세금으로 추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1를 해외에 송금하면 기존 수수료와 별도로 $10의 송금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모든 해외 송금이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미국 은행 계좌에서 직접 이체하는 송금과 온라인 송금 플랫폼,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결제, 전자지갑과 디지털 결제 방식은 이번 세금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현금 중심의 송금을 줄이고 보다 투명한 전자금융 시스템 이용을 유도한다는 입장입니다. 새해를 맞아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노스 이용 요금이 이번 주말부터 인상됩니다. MTA에 따르면 오는 일요일부터 정기권과 주간권 요금은 최대 4.5%, 편도권 등 기차 승차권은 최대 8%까지 오릅니다. 또 열차 안에서 승무원에게 표를 구매하거나 MTA의 트레인타임 모바일 앱을 이용할 경우 $2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어린이 요금 할인은 유지됩니다. 5살에서 17살까지 어린이는 요금을 지불하는 성인과 동반할 경우 $1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승차권 제도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모바일과 종이 승차권은 이제 구매 다음 날 새벽 4시에 자동 만료되며 기존의 왕복권은 폐지되고 새로운 데이패스가 도입됩니다. MTA는 이번 요금 조정이 운영비용 증가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새해 첫 주말, 올해 첫 슈퍼문과 유성우가 동시에 밤하늘에 나타날 전망입니다. 미 유성협회에 따르면 4분의 자리 유성우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 사이 절정을 이룹니다. 하늘이 충분히 어두운 조건에서는 시간당 약 25개의 유성을 볼 수 있지만 이번에는 토요일 밤에 뜨는 슈퍼문의 밝은 달빛 때문에 관측이 가능한 유성수가 시간당 10개 안팎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유성우는 빠른 속도의 우주 암석이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불타오르는 현상으로 흔히 별똥별로 불립니다. 슈퍼문은 달이 지구 궤도에서 가장 가까울 때 뜨는 보름달로 나사에 따르면 평소보다 최대 14% 크게 30% 밝게 볼 수 있습니다. 슈퍼문은 하늘만 맑으면 전 세계 어디서나 관측할 수 있고 4분의 자리 유성우는 주로 북반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현상 모두 특별한 장비 없이 육안으로 관측이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도시 불빛을 피해 이른 저녁이나 일요일 새벽 시간대에 하늘을 바라보면 관측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슈퍼문은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연속 슈퍼문의 마지막으로 다음 슈퍼문은 2026년 말에야 다시 나타날 예정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